네, 전해드린 대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주화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방금 전에 윤슬기 기자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 근데 왜 처벌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처벌하려면 예. 위법 행위도 있어야 되지만 책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형법 구조를 보면은 14살이 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질 것 없이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소년법을 보면은 형벌 법령의 저촉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예.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형벌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건에서는 그 기사를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뭐 8살, 9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유족 측은 굉장히 황망하다고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유족이 이제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예,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예. 유족에게는 결국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예. 우리 민법을 보면 이 행위자, 즉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미성년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아이가 보니까 8살인 예. 것으로 그렇더라고요.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대체로 책임 능력,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능력을 말을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8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예. 아시겠지만 대법원도 그 책임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에게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모님에게는 755조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보호 감독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미성년자가 가한 어떤 손해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라든가 또는 정신적 고통이 이 사건의 경우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8년 전에도요,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에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네. 이러한 그 어린애들 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그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행위가 그렇게 가끔씩은 그 발생을 했거든요. 네. 용인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그 비슷한 일로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고 어허. 그 옆에 있던 20대 남성도 뭐 두개골이 이제 골절되는 등의 아주 크게 다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예. 그때 실질적으로 돌을 던진 학생의 나이가 9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있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네네. 그 학생은 11살이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안타까운 처분. 사건인데 일각에서 이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앞서서 이제 민사 책임을 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형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 아이를 시켜서 돌을 던지게 했다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어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아이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간접정범, 즉 살인죄의 그 간접정범으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과실치상이 인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예.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평소에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런 돌을 던져서는 안 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예. 어떤 그런 감독 의무가 있고 감독 의무를 설령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아이가 평소에 그 전에도 아이를 때린다거나 아이들한테 돌을 던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어떤 일탈행위를 했었다라고 예. 하면 부모한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형사적으로는 어렵다고 얘기하셨다면 만약에 그러면 가해 학생 측에 이제 민사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요. 네. 형법과 똑같이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 753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예.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이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 아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감독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린아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이 경우에는 손해가 예. 발생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이고 하기 네.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일실 이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위자료나 이런저런 그 손해배상 책임을 그 유족들이 그 부모 상대로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파트 복도 안에 돌덩이가 방치돼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측에도 뭐 시설물 있겠네. 관리나 뭐 이런 걸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제 돌덩이라는 것이 과연 공작물이냐라고 할 수 예. 있거든요. 그런데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물건을 말을 하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하면 돌덩이라는 것은 자연물이잖아요. 그래서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예. 무엇보다 이 돌덩이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방화문이 닫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돌이 그런 용도 외에 누군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이런 살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예. 그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예.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에서 어떤 물건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이 됐다던가 네네. 뭐 이런 식의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주의 의무가 미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촉법소년의 나이가 10세에서 14세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8살이잖아요. 네네. 그 촉법소년의 나이를 좀 낮추는 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년법이 1958년도에 제정됐는데 네. 그 당시에는 촉법 소년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53년 동안 쭉 진행이 되다가 네네. 2011년 개정될 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촉법 소년의 나이가 12세에서 10세로 낮춰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10세를 다시 8세로 낮추는 것이 어떨까? 계속 왜냐하면 이제 8세, 9세 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논의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독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 법정 그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예.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이 확실하게 부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고층에서 물건을 던질 수 없게 만드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